소방당국은 약 8천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공장이라는 것. 대체 누가 쓰레기 8천 톤을 버렸을까? 화재는 왜 발생한 것일까? 지난 9월 김모 씨가 기계 제작업을 하겠다며 공장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8천 톤을 몰래 쌓아놓고 종적을 감춘 상태. 김모 씨에게 공장을 빌려준 공장주는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자기네들 일거리가 있으니까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믿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줬던 부분이죠.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그렇게 싸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달 전 군산의 또 다른 공장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에 저도 이제 바로 왔었는데 예. 화재가 나면서 앞에 강판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거의 진화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불이 나고 나서야 쓰레기가 투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공장주. 제가 전기 공사업을 하니까 본인한테도 좀 일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 누굽니까? 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네. 불이 난 쓰레기 공장 2곳의 임차인은 김 부장,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배출자가 내보낸 폐기물은 수지 운반업자를 거쳐 처리업자가 최종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지 운반 과정에 끼어들어 쓰레기를 빼돌리는 불법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김 부장도 그런 브로커인 것일까? 김 부장 일당을 잘 안다는 폐기물업자를 만났습니다. 김 부장은 조직의 꼬리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바지일 뿐입니다. 그 많은 바지 중에 하나. 네, 형사들이 잡고 싶어 하는 바지일 뿐이지. 그게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다? 예. 이가 있는 회사가 예, 바지에 김 부장 윗선에 정말 박이사라는 인물이 있을까? 박이사는 누구일까? 박이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폐기물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뭐예요? 네. 토요일 날 또 불이 났었다는 거죠? 얼마 전 화재가 났다는 이곳에도 쓰레기 천여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이사는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래전부터 박이사 일당을 쫓고 있었던 환경운동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박이사가 전국적인 투기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죠. 전국의 폐기물 수집 브로커가 5명이 밑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5명이 전체적으로 돌리는 거죠, 지금. 박이사가 여러 명의 김 부장을 고용해 공장을 빌리게 하고 쓰레기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라면 트럭 한 대에 500만 원가량의 처리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박이사 같은 브로커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쓰레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브로커들은 수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박이사 일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 역시 박이사가 여러 김 부장들을 이용한 뒤 발각되면 꼬리를 자르고 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하고 한번 하시죠. 이 선생님한테 바지를 사주기를 원했군요. 나보고 10억 준다는 거. 나한테 이제 야너 들어갔더라? 그랬더니 너는 조지 마. 아유 제가 왜 들어가 형이 그렇게 바보요? 목소리요. 야 이 새끼야 그래도 조심해서 생겨라. 그게 저 상황이 그렇더라. 어? 그랬더니 아 형님 그거 머리 나쁜 놈이나 들어가는 거지. 저는 손 안 대고 쿠프입니다. 박이사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김 부장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를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 대가 때문에 그리고 큰 벌은 안 받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김 부장들은 구속까지도 감수합니다. 이제 브로커나 아니면 폐기물 적지 않은 실제 말 행동대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사람들은 그 계약서상 즉 서류상의 자격을 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것만 해먹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지들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한 사람들. 보통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바지 사장은 계약서 쓰는 조건으로
한 달에 2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투기 현장마다 발생하는 화재에는 어떤 배경이 숨어 있을까? 소방당국의 추측처럼 방화일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거지라는, 지들 말로 우거지라는. 우거지요? 이것 때문에 자연 발화가 난 거야. 이 안에 페인트가 있으면 비 오고 습하면 그 열에 의해서 불이 돼. 애들은 그거 다 알아. 그거 알고 게다가 이래서 불이 나면 결국은 주인이 다 죽게끔 돼 있는 대한민국 법을 알고 들어오는 거지.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하죠. 한 방에 다 태우면 끝이라고. 자신들이 도주하면 공장을 빌려준 임대인들이 수십억 원의 처리 비용을 떠안는다는 걸 투기범들은 잘 압니다. 투기범들은 이게 이제 불이 나갖고 전소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건물이 다 이래 무너진 상황에서 이래 뜯어내잖아요. 그 쓰레기를 이렇게 재놓으면은 결국은 이거 건물주가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하고 행정 대집행도 이게 순위가 빨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범인 찾기가 힘들어지죠. 박이사 일당은 지난해 말을 시작으로 전라, 충청, 경기 지역 곳곳에 쓰레기 2만여 톤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리인을 고용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공장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화재도 불사한 것은 모두 박이사의 기획이었을까? 그는 불법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면 게 잘못된 거지. 예. 네?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물건 달라는데 조금 싼데 선생님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럼 그 물건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제가 소가해갖고 옵니다. 제가 고물상에서 나오고. 그 많은 거는 불법으로 무자료를 올바로 안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거는 제가 이제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얼마 뒤 박이사가 조사를 받겠다며 군산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중간 처리업자가 많이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우겠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치우려고 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대로 치우고 있나요? 박이사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박이사에게 쓰레기를 공급한 또 다른 윗선의 존재도 수사해 검거했습니다. 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직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박이사와 그 직원에게 쓰레기를 넘긴 것일까? 아예 불법 업체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해서 이제 불법 폐기물을 비자금 빼듯이 빼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상선까지는 저희가 검거를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선에 그 폐기물 합법적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추정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최고의 상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국가가 그러니까 감시 기관이 결국은 이 폐기물의 모든 흐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랬을 때 여기는 분명히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왜 50톤 올렸지? 여기 좀 이상하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일종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